(10일) 업계에 따르면 태국 정부와 한국항공 우주산업은 태국 공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효율적인 조종사 훈련을 위해 T-50TH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과 태국 정부가 T-50TH 2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완작이 수출은 2018년 12월 끊긴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태국은 지난해 이대를 추가 도입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국방 예산의 삭감으로 무기한 연기되며 도입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태국 공군이 T-50TH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추가 구매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다시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T-50은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24대, 필리핀 12대, 태국 14대, 12대 플러스 2대 등 총 66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은 기세를 몰아 올해 콜롬비아와 말레이시아엔 FA-50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엔 수리온을 수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50과 FA-50은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 면허 생산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던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 성과물로 공군은 FA-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임무 조종사들은 성능의 제약을 아쉬워합니다.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25km 이내로 FA-50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무장 능력이 부족한 것과 제한된 작전 능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개조 개발한 FA-50은 전투기 비행 성능입니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선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낼 정도로 우수합니다. 하지만 훈련기 기반의 항공기여서 항속거리는 다소 부족한 게 사설입니다.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에는 2에서 3시간 정도의 항속 성능이 필요하지만 FA-50은 최대 채공 시간이 2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유효 작전 시간이고 전투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 380km보다는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F-16이 내부 연료 탱크 탑재를 통해 비행 거리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FA-50도 이를 benchmarking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 분체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개조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를 만들기 위해 독자식인 FA-50을 강자식으로 개조할 경우 항공력 합축 특성이 달라져 성능 개량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초 외부의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A-50의 무장력은 현재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이 없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들을 밀리는 이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수출에는 FA-50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제작한 제2F-17 인도의 테자스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테자스의 A사 레이더 장착 외에는 탑재된 항공전자 장비 성능이나 재원 등이 유사하므로 결과적으로 무장 수준 등에서 승패가 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 현재의 25km보다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이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JF-17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파격적인 차관까지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FA-50은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국 공군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구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FA-50 12대를 구매한 필리핀도 2차 사업 1200가량을 투쟁 중인데 이번에는 사거리가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이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대공 무장으로는 타이푼, 토네이도, F-35에도 탑재되고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영국 MBDA 아스람을 추천하고 있고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2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FA-50의 성능 개량이 실현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출 국가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5월 FA-50 성능 개량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제안 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 식별 장치 및 중거리 정밀 유도 공대지, 무기, 중거리 공대공 무기 장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 개량 여부에 따라 수출뿐만 아니라 북한 공군력을 완전하게 압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국방부가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이 운용 중인 헬기는 680여 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헬기는 정기적으로 정비창에 들어가 본체를 부품 단위까지 해체한 뒤 다시 조립하는 창정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한 번 시작하면 빠르면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는데 엔진 동력을 회전 날개에 전달하는 장치인 기어박스를 정비하게 되면 몇 달씩 발이 묶이게 됩니다. 외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없어 해외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산 헬기인 수리원을 비롯해 군 헬기에 사용되는 기어박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어박스는 빠른 회전을 견디면서 가벼워야 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계 기술입니다.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국가는 많아도 항공기용 기어박스를 만드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등 극소수인 것도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 어차피 앞으로도 국산 헬기를 개량하거나 신형을 제작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도 항공기용 기어박스를 국산화하자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엔진은 미국산을 우리가 개량해서 쓰는데 기어박스가 엔진 성능을 감당하지 못해 출력을 87%로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수리원의 기어박스를 국산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육군항공학교는 지난달 31차 세대 고기동 헬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반 헬기의 항속의 시속 250km보다 빠른 시속 400km로 나는 헬기를 개발하면서 기어박스도 국산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근호 기대현 스마트산업기계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3년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부터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현은 올해부터 양산 예정인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기어박스 개발 경험을 살려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어를 수평이 아닌 다른 각도로 맞물리게 하는 배배기어나 고성능 베어링 같은 부품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소재 강국이 독점하고 설계도 전혀 공개하지 않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근호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설계와 해석 분야는 이미 군사 선진국의 95%까지 올라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차분히 요소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이 한창이던 1982년 5월 4일 아르헨티나 공군 전투기인 프랑스제 슈퍼의 탄카르는 엑소세 미사일로 역북 구축함 스필드를 공격해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혔습니다. 이어 수송선 어틀랜틱 컨베이어도 엑소세 공격으로 침몰됐고 글래모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영국이 수세에 몰리자 영국은 프랑스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 엑조세를 추가 구입하려는 아르헨티나를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당시 영국 국방장관이던 존 노트경이 2002년 밝힌 바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아르헨티나의 엑조세 미사일 구입을 막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멀리 원정을 해야 하는 영국은 속수무책 상황으로 인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FA-50이 아르헨티나 수출이 추진됐을 때 비상탈출 좌석을 공급한 영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건 반대로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영국산 부품이 들어갔다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단적인 예를 봐도 군사무기의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국방력을 갖추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하려면 탄탄한 국산화의 방위산업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무기를 얕조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용 차량과 함정,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을 자체 생산했고 잠수함, 미시스함까지 돕자 건조할 정도로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함대함 유도 미사일, 탄모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에이사 레이더, 최고의 4.5세대 전투기, 헬기를 설계 제작하는 방산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국내 방위산업의 반세기 역사는 숱한 안보적 도전과 노골적인 회방을 극복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기적과 같은 도약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자주 국방은 실현돼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10일 업계